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분 투자인 종철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날 그 블룸버그 릴리드 방송을 안 해서요. 달러 피크의 조건들,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그럴 가능성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시했던 자산배분 전략, 2022년 4월 16일 날 이제 2, 3분기 전략을 제시를 했었고, 6월 16일 날 보정을 했는데요. 보정한 내용을 좀 추가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나 아니면은 유로화나 엔화가 달려가는 방향이 워낙 달러하고 반대로 약해지는 그런 면만 보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약세로 이제 전환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잘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고,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대로 contrarian view로 반대로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은 피크를 찍을 수 있을까? 피크를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제 생각에 이제 연준의 물가 인상에 대한 물가를 잡는 게 성공하는 거죠. 연준의 긴축 성공이 바로 역으로 달러 약세 조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쭉쭉쭉 올라가면서도 쭉쭉쭉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는 것, 즉 확실하게 미국의 물가가 좀 잡힌다, 이게 시장에서 완연하게 느껴지는 시점, 그 시점에서 이제 달러는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어 지표, 즉 유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가격을 뺀 부분은 스티키한 부분들, 스티키 프라이스, 변동성이 적은 프라이스들이 월간으로 해서는 지금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의 상당한 이유가 이제 그 임대료 지수라는 게 6개월 동안 돌면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가격이 전체 이제 지역의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순차해서 지난 그 임대료 가격이 반영되니까 이게 lagging effect가 한 평균적으로 3개월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지표죠. 그래서 임대료 지표가 좀 늦게 반영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채고 확실하게 임대료가 좀 빠진다 이런 부분이 보이면은 달러는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제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실업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민간의 고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더 좋은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그래서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해설을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링크로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메인스트리트의 경제는 견고하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안 좋지만 견고한 메인스트리트를 바라볼 때 연준은 지금의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물가를 잡는 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만약에 이제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달러 약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연준이 어느 정도 긴축을 성공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금까지는 가속을 했는데 감속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유가의 공급이 그대로고 수요 공급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유가 수준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100불, 120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무도 바라지 않으니까 사우디가 적절히 증산을 하면서, 증산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좋은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유가도 떨어뜨리지 않고 너무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증산을 대폭하면은,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달러가 약세로 가더라도 유가가 많이 튀지 않을 테니까요. 요런 이제 그런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달러 강세에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워싱턴에 좀 로비가 돼서 그런 게 좀 먹히면은 이런 유가의 문제와 물가 잡는 연준의 긴축의 성공이 선결된다는 조건 하에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로비를 잘 하게 되면은 달러 약세로 가는 정책을 이제 펼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해외 서비스를 수출하는 빅테크들,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농산물, 방산 이런 기업들은 확실히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가야지만이 좀 어닝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자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방송에서 로렌스 서머스 교수님, 레리 서머스 교수님이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일본 중앙은행의 그 금리를 미국 중앙은행 일본 10년물 금리를 0.2%에 유지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지금 국채를 사주면서 엔화를 시장에 찍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 불가능하다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의 정책 변경이 되면서 엔화가 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의외로 달러가 또 급속하게 약세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은 확실히 달러 피크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이렇게 너무 전이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선진국으로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컨센서스가 생기면은 또 그때가 바로 달러 피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독일이 좀 이번에 이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잘 해서 지금의 이런 분열된 뭐랄까요? 분열이 좀 심하고 이제 자국 내에 보면은 극우와 극좌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유럽에 많이 있는데 독일을 중심으로 좀 유럽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더십을 좀 잘 발휘를 한다면 반대로 또 달러 피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가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또 유럽의 관광객이 좀 늘고 전쟁이 수그러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생기고 유가도 떨어져서 비행기를 좀 많이 탈 수 있고 그러면 유럽 경제도 좀 부활을 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선결이 되면은 달러 피크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역으로 이런 것이 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에 기반한 것이 확률론적인 투자이고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함께 보유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6월 16일 날 보정한 이제 제 자산 배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더 했었고요. 4월 16일 날은 제가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제 4월 16일 날 방송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밑에 고정 댓글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 피크의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들의 그런 기사들하고 이런 레퍼런스하고 제가 기존에 했던 방송 중에 중요한 것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6월 17일날 제가 보정한 게 공격 자산을 5% 정도 줄이자. 그래서 산업재하고 그 다음에 전쟁 프리미엄이 있는 게 이 산업재, 방산이 포함된 미국의 산업재 ETF거든요. 그래서 캐터필러나 디어나 아니면은 로키드 마틴, 미국의 제조업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줄이자. 약간 한 1%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자산도 좀 줄이자. 왜냐면 거품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5%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 이슈가 있을 수 있는 클로즈드 엔드 펀드 요걸 사바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비중 종전 비중 대비 이건 1% 줄었고요. 1.5% 줄고 또 2.5% 줄었죠. 그래서 5%의 여분이 생길 것으로 소비자산 중에서 중기채, 중기회사채에서 여기서 보면 만기가 한 5년에서 7년 사이가 많고요. 이런 회사채부터 국채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BIB라는 ETF를 추가로 좀 매수를 하자. 이 6월 17일 이후부터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거의 3.5% 이렇게 10년물이 3.5%까지 튀었던 시절이죠. 채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좀 물타기를 더 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비 자산이 42%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구성은 그대로고요. 여기 이제 기후변화 대비해서 PBW라는 ETF 사자고 했지만, 이 비중 내에서 중국의 그런 친환경이나 전기차 ETF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론적으로 사고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하자는 제,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렇게 좀, 자산 배분 전략을 짰으니, 만약 이거 참조하실 분이 있으면은 한 5회에 분할해서 한 2달 간격으로 2주마다 한 번씩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해보시고 자산들이 움직이는 경로를 확인하고 그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좀 확인하시면은 상당히 개별 종목 투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